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돈을 모아봤거나 아니면 지금 모으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돈이 왜 안 모이는 것 같냐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소비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사고 싶고 소비를 통해서 더 풀고 싶은 욕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뭐 에코백 5,000원, 뭐 저거 3,000원, 뭐 저거 8,000원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소비 욕구도 안 채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열어보면 불필요한 물건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나는 명품도 안 사고 뭐 호텔 오마카세도 안 가는데 왜 돈이 이렇게 나갈까? 돈이 안 모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상은 정말 불필요한 소비, 짜잘한 소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통장에 당장 10억이 있다면 뭐 명품백, 차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명품백이나 차는 못 사니까 좀 더 자잘한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취리님은 자취하시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저축률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지만 모든 생활비를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고정비 때문에 돈이 더 안 모인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상 고정비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정비로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공과금, 핸드폰비, 교통비예요. 공과금은 사실은 내가 쓰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전기 안 쓸 때 전기코드 빼놓고 보일러 온도 24도 할 거 뭐 20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아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 말고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못해도 100원, 200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고지서는 종이 인쇄비도 들어가고 그 배달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전자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부담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100원, 200원씩 할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할인받으면 좋은 거고 종이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까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반면에 전자고지서는 핸드폰만 열어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서 납부의 편리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바꾸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 관련 어플이 있다면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방법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관련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돼요. 전화해서 나 지금 종이로 받는 거 전자로 바꿔주세요 하면 거기서 다 바꿔줍니다. 공과금 항목을 보면 가스비, 전기비, 보일러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끼면 아낄수록 오히려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아끼면 그만큼 사용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절약을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는 포인트 제도가 있거든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냐면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한 달 3만 원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15,000원의 전기를 사용을 했다고 치면 총 15,000원을 아낀 거잖아요. 이 아낀 금액만큼 탄소 포인트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7,400원, 8,000원대 정도로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일러 난방비 이런 거 얘기할 때 껐다 켜야 되나 아니면 계속 뭐 켜야 되나 이런 거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껐다 키는 건 오히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일러 말고 에어컨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일러든 에어컨이든 한 번 틀어놓으면 좀 장시간 틀어놓는 편입니다. 다만 거기서 온도를 조절을 해요. 보일러면 뭐 24도로 틀어놓을 거, 저 같은 경우에는 18도, 20도로 좀 맞춰놓는 편이고 그럼 사실 집안 온도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면 양말이나 좀 두꺼운 잠옷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편이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온도를 너무 낮게는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전 중에 전기세를 가장 많이 먹는 가전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 냉장고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밥솥이 전기세를 많이 빼앗아 간다고 해요. 왜냐면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비교를 하자면 전기 난로를 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소하지만 밥이 다 지어지면 밥솥 전용 용기에 다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솥 코드는 항상 뽑아놓고 있습니다. 전기세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저 보통 한 10,000원 내외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평형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3만 원, 4만 원 이상씩 나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사소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더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뭐 1년, 5년, 10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무시 못하는 돈이 되니까 저는 이런 사사로운 돈도 아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비도 한 달에 적게는 4만 원 아니면 8만 원 정도씩 내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0원 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겠죠. 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알뜰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본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별도의 광고비나 통신망 운영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뜰 통신사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 통신사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도 정말 많아요. 가입 시 뭐 사은품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원래 3만원짜리 요금제인데 뭐 8개월간 5,000원 미만으로 사용해줄게, 이런 이벤트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5기가에 문자, 전화 100건 이렇게 있는 건데 원래는 3만원대의 요금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개월간 110원으로 사용해줄게 라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1년 지나면은 다시 돈 많이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저는 3만원대의 요금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내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저력이랑 사실 멀어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통신사로 옮깁니다. 보통 통신사를 가입을 하면 약정이라고 해서 뭐 3년 약정, 2년 약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약정 비용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뜰 통신사는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알뜰 통신사로 바꾸고 한 달 뒤에 다른 알뜰 통신사로 가도 아무것도 물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개월 뒤에 프로모션이 끝난다 하면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저는 다른 알뜰 통신사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보는 너무 많이 퍼지면 안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그 주변 친지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약정이 물리는 순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무조건 3대 통신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공기계나 아니면 자급제폰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비는요? 교통비는 건들 수 없지 않을까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중교통 타는 것까지 아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출근도 해야 되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될 때 택시를 타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K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를 할인을 해주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30%를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용 횟수만 채우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쓴 금액의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이 나왔다 하면 1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한 달 30일권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인 그러니까 만원 할인받은 금액으로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혹은 청년분들만 혜택을 받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K패스든 기후동행카드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자취린이처럼 돈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단기간에 모은 게 아니고 정말 6년, 7년간 꾸준히 절약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쌀 한 톨 같은 티끌이 지금은 쌀 한 가마니만큼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소한 절약이나 돈 모으기가 지금은 티끌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놀랄 만큼 불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돈을 모으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잘할 자신이 있다 하는 거는 꼭 따라해 보시면서 돈 열심히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돈만 생각하면서 절약을 하다가 현타가 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아닌 행복을 저금하는 해피 저금통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절약 이외에 행복한 순간이 있거나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면 해피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 가셨다가 가끔 현타가 오는 순간에 한 번씩 열어보면서 아 나도 이런 행복이 있었지, 나도 이런 뿌듯함이 있었지 하면서 다지금 힘차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저금통 너무 귀여운데요? 거기 어떤 거 넣으시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들을 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업무를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라거나 당근마켓 거래를 했는데 무료로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오늘 집 청소를 미뤘는데 1시간 동안 집 청소 열심히 해서 집이 깨끗해졌다. 이런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절약이 지루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장치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좀 더 행복하게 절약을 하시고 돈을 모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